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이 됨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좀 추천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7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간을 나눠서 좀 추천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제 매수를 고민해야 할 종목은 강원랜드, 단기적 관점에서 탑픽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반등을 하는 구간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물론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영업 상황이 좋고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큰 잠재력 있는 주식들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기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저희 탑픽은 파라다이스, 이노션, 에코마케팅, JYP 엔터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권에 소외된 주식 중에서 올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CJ ENM과 CJ CGV 이 두 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7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강원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단기적 탑픽으로 강원랜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그 카지노 영업장을 22영업일간 지금 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휴장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 관련 사태가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만큼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장은 사람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휴장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영업장 22영업일 휴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그 EPS는 기존 저희 추정치 대비 약 10% 정도 감소가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휴장 상태가 3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EPS는 약 13% 정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회사는 향후 카지노 영업장을 재개장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출 체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연간으로 약 한 1.5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5조 원의 매출에서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종 공공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약 한 10%가 폐관기금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10%가 관광기금, 법인세가 약 한 매출의 나머지 10%, 매출의 한 5%가 개별 소비세, 매출의 한 약 12%가 배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도 절반이 공공기관들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재원으로 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는 지금 한국의 도박 시장이 워낙 크고요. 한국의 도박 시장은 약 한 90에서 한 100조 원 정도 시장 안에서 한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강원랜드가 필요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객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영업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한 그동안 눌려있던 펜트업 디만드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카지노 휴장 기간에 발생했던 매출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그 EPS 감소분보다 훨씬 이익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배당이 정말 중요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배당은 약 900원 정도가 그 정상이고요. 만약에 EPS가 크게 감소를 하게 되면 DPS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이 강원랜드라는 회사의 특성상 DPS도 거의 빠지지 않을 어쩌면 900원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3만 원 혹은 3만 2천 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업사이드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이 회사는 일단 향후 회복 국면에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동성이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는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 또한 증시가 회복되는 구간에는 주가 3만 원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는 강홀랜드를 좀 최우선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개의 종목,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 저희가 봐야 할 종목 한 4개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총 4개 종목 중에서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1월과 2월 영업 상황만 놓고 보면 코로나의 상황은 생각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는 일단 중국인과 일본인 VIP의 입장객 수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리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카지노 영업장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 일정 기간 또 폐장을 해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다이스 같은 회사는 지금 현 시점에는 피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를 좀 봐야 할 회사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는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그 여행 관련 규제가 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시현할 수 있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의 특징은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독보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요. 자, 매출액 대비 이 회사의 변동비 비율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약 29%가 변동비이고요. 연결자 회사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즉 PC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약 17% 정도가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본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0억이 늘게 되면 290억 정도의 변동비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71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시팅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000억이 늘어나게 되면 변동비가 약 170억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은 약 830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외국인 카지노 주들이 중국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스토리가 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좀 고민이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회사의 그 평균 월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적정 가치를 논하게 되면 한 15,000원대 수준에서 2만 원 사이 수준이 좀 적정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만 올라오게 되면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요. 시진핑 방한 이후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 PCT가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리조트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멈춰 있었던 이제 그 모객이 가능해질 것인데요. 중국인 VIP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인 매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의 목표 주가는 26,000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뚫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방이 뚫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종목으로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노선입니다.
자, 이노션은 이제 미디어 섹터 안에서는 이익이 견고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까이는 건 아닙니다. 또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6천억대 수준이 달하기 때문에 밸류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어쨌든 광고업에 속하는 이노션의 주가가 뭐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회사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두 자릿수 영업이 성장 가능합니다. 본사가 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광고가 되게 저조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1분기에는 작년에 이제 M&A로 인수를 했던 호주 웰컴 그룹이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그 회사가 연결로 붙다 보니 영업이익은 아무리 못해도 10%대 이상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노션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제네시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현대차의 대표이사직 그리고 현대차의 이사회 의장직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드님이 되시는 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의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럭셔리카 제네시스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네시스 관련해서는 그동안 새로운 차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판매망이 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케팅을 그룹 측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제 제네시스의 웬만한 차종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구간이 되면 차종이 이미 다 완비가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전용 딜러샵도 상당 부분 이제 깔려 있어서 판매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차종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을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즉 차종이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에 판매망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산 캐파만 확보가 되게 된다면 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그 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그 슈퍼볼 광고에 현대기아차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내보내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행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네시스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노션은 향후 3년 동안의 그 증액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 점화가 올해 내년에 걸쳐서 강화될 것 같고요. 2020년에는 더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고 이 월드컵을 후원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이다 보니 이노션의 그 스포츠 이벤트 효과까지 붙게 되면서 최소 3년간은 이노션의 그 외형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노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엄청난 주가 시연을 했던 스타 종목이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실적이 몇 번 기스가 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은 이 역시 광고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중이 대기업 광고주들의 그 광고 집행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요. 이번 1분기 에코 마케팅도 대부분의 광고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뭐 예외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는 잠시 에코 마케팅도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회사는 이제 2분기에 굉장히 센 모멘텀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오호라입니다. 에코 마케팅이 작년에 이제 그 지분 20%를 인수했던 지분법 자회사 글루가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젤네일 상품인 오호라라는 제품이고요. 최근 지난 1월과 2월의 그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그 검색량이 나오면서 시장 그 대중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젤네일이라고 하는 제품의 그 성격상 여름철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고요. 또 그 글루가 측에서 지금 현재 그 오호라 관련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되면 유의미한 이제 캐파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코 마케팅이 이 오호라 관련 그 광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이제 에코 마케팅의 영업 수익으로 끌어올 수 있는 CPS 계약을 좀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오호라가 지금 잘 팔리게 되면 에코 마케팅 본사도 실적이 급증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지분법자회사 글루가 쪽에서도 이익이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앵코인데요.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앵코가 이제 그 클럭이라고 하는 마사지기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시현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데일리 앵커라는 회사가 전체 매출의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물량이 이 클럭이라는 단일 상품에서 나오다 보니 데일리앵코와 그다음 데일리앵코 관련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데일리앵코도 클럭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상품들을 이제 줄줄이 론칭을 하면서 제품 다각화를 추진을 할 것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클럭 비중이 좀 내려오게 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앵코가 이제 미디어 커머스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마약 베개라는 그 상품이 유명했던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서 한 내년 사이에 IPO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2020년 그 순이익 가이던스는 약 400억이고요. 블랭크 측에서 희망하고 있는 IPO 가치는 약 1조 원입니다. 이 상태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블랭크는 멀티플 25배, P 멀티플 25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데일리앵코도 일단 제품이 다각화가 되고 블랭크가 IPO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에코 마케팅의 가치에서 좀 데일리앵코 때문에 멀티플이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자, JYP 엔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그 콘서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캔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와이스, 갓세븐,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 동남아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지금 콘서트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연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엔터 3사 중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는 좀 피해야 할 회사가 맞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K-팝의 글로벌 확장성, 북미 유럽 쪽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이 침투해가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멀티플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 구간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엔터 3사들 중에서 트와이스와 갓세븐이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이키즈와 엣지가 이제 수익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익 체력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 11월 달에는 이제 일본인 신인 걸그룹이 지금 데뷔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니지 프로젝트라고 하여서 지금 현재 지금 일본의 OTT와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그 관련 영상이 지금 지금 전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뽑히는 그 걸그룹은요, 전원 일본인으로만 구성될 예정이고요. JYP의 그 프로듀싱을 거쳐서 K-팝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질 것이고, 또한 과거에 검증됐던 그 트와이스를 탄생시켰던 식스틴이나 아니면 아이즈원을 탄생시켰던 프로듀스 48처럼 일단 그 니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 전부터 언론에 충분히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팬덤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곳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 니지 프로젝트를 트와이스나 아이즈원을 뛰어넘는 스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엔터주이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기본 이익 체력이 좋다는 점, 그리고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신인 그룹 모멘텀까지 가장 좋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기적 관점에서 좀 회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ENM과 CJ CGV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지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CJ ENM 같은 경우는 TV 광고 회사이다 보니 TV 광고가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분기 실적 매우 저조할 겁니다. CJ CGV는 더욱 나쁠 것이고요. 연결 영업 적자 예상을 합니다. 중국 CGV가 지금 영업 중단 상태에 있고 한국 박스오피스도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 가게 되면은 한국 박스오피스는 YY로 지금 1분기에 한 50%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종목보다는 좀 후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CJ그룹의 그 경영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효과가 조금씩 그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ENM과 CGV는 한 1년 정도 이후에 놓고 보게 되면 미디어, 엔터, 레저 섹터 안에서 스타 종목으로 좀 꼽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여서 장기적 관점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CJ ENM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CJ ENM은 작년에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2018년도 제작비가 5천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제작비는 6,100억 원, 1년 사이에 무려 1,100억 원이나 방송 제작비를 늘렸는데요. TV 광고가 이 제작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특히 그 실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것이고요. 자, 근데 CJ그룹이 지난 10여 년간은 굉장히 공격적인 외형 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그 발표했던 그레이트 CJ 2020이라는 그 비전을 보게 되면 2020년까지 매출액을 그룹 매출액을 100조를 하겠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엄청난 목표를 내세웁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계열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외형 성장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해외 M&A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CJ ENM만 하더라도 매출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저마진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TV 광고 증가분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방송 제작비를 늘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은 콘텐츠 판매와 그리고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였는데요. 작년에는 제작비 지출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요. 올해 방송 제작비 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아니면 한 1, 200억 정도 느는 수준에 지금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올해에는 효율적인 그 제약비 집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과거와는 다르게 좀 수익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올해 CJ ENM 코로나 구간 이후에는 TV 방송 시장에서 TV 광고 시장에서 MS를 늘려가는 컨셉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TV 광고는 늘어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방송 제작비가 통제가 되게 되면 이익을 잘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 TV 광고의 매출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2015년도가 비슷했습니다. 2013년과 14년 광고 매출이 부진하면서 이익이 거의 안 났던 CJ ENM이 제작비를 통제를 하고 TV 광고가 조금 붙으니까 2015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그 CJ ENM의 주가는 거의 2배 정도 이상 올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올해 CJ ENM도 좀 비슷한 방향성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좀 CJ CGV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 생각보다 영업이익 체력 좋아져 있습니다. 지난 3분기와 지난 4분기 본산만 놓고 보면요. 각각 한 200억대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GP 마진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 44% 수준이 나오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CJ ENM CJ CGV 본사는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던 스크린X 사업을 이제 떼내서 CJ 4D 플렉스로 넘겼고 또한 이 손실이 많이 났던 그 CJ 아트하우스 관련 투자 기능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 편의 그 작품만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투자 작품은 없을 겁니다. 자, 이 회사가 그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을 하자 이게 굉장히 잘 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CJB입니다. 저희는 본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 체력,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한 1,000억 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되게 나쁘겠지만 이게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진 이익 체력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CJ CGV의 재무구조 악화 그리고 주가를 억눌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이 터키 문제도요. 부실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터키 관련 TRS 잔액 한 500억 정도 남아있고요. 영업권 잔액은 한 1250억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터키 마르스 센터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 한 1,000억 원 정도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이제 CJ CGV가 터키 마르스 센터에 있었던 당시에는 마르스 센터 전체 가치를 8천억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M&A를 했던 것이고요. 그 가치가 지금 현재 1,000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것인데 마르스 센터라는 회사는 터키 1위 회사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이게 좀 안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연간 1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뭐 1,000원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TRS 관련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권 손상차손이 추가적으로 그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터키 관련 잠재 부실은 거의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CJ CGV가 지금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신규 출점도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오래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손익 관리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게 되고요. 또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화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CJ CGV는 어쩌면 그 저희 섹터 안에서 여행사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실적이 부진하고 위기에 봉착한 회사가 맞습니다만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 기업 가치 회복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4가지 포인트만 조금 더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소 섹터별로 좀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그리고 SBS 미디어 그룹, 여행의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지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호하는 거는 JYP 엔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JYG 엔터, 상대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은 게 SM입니다. JYP 엔터는 이제 투자 폰트를 이미 말씀드렸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좀 작은 가운데 빅뱅이 이제 올해 컴백을 하게 되고 블랙핑크가 성장을 합니다. 또한 적자 부문이었던 본사 방송 제작 부문이 이제 사업 중단되었고요. YG 푸즈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익이 좀 이제 좋아지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때문에 JYP 다음으로 이제 YG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아티스트인 엑소가 아무래도 일부 멤버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한 이후 음반 판매량 측면에서 기존 숫자를 상당히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주력 아티스트의 그런 그 이익 창출 능력이 이제 훼손되고 있다는 거는 차세대의 그 아티스트들인 이제 NCT나 에이션V 등이 좀 성장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전체 성장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저희가 좀 선호하지 않은 업종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방송 제작 업계 그리고 드라마 제작 업계의 이제 근로 시간이 이제 좀 줄었습니다. 드라마의 그 평균적인 제작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제 OTT가 이제 지금 그 드라마를 많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드라마 시장의 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배우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일부 배우들은 다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드라마 평균 제작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다작이 가능한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이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배우 몸값이 굉장히 상승하였고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제작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가 이제 드라마 섹터에서 대표 주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넷플릭스 효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해외 판매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캡티브 회사인 방송국이죠. 이제 CJ ENM이나 JTBC가 그 늘어난 그 제작비를 다 감당해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요. 지금 이들 드라마 관련 주식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회사인 JTBC 콘텐츠 허브의 가치가 4,800억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 2조 원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 받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가 그 허브의 지분 약 6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이 콘텐츠 시가총액에서 약 3천억 정도가 이 허브 지분 가치만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메가박스 가치까지 더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에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제이 콘텐츠에 대한 상대 선호 의견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SBS 미디어 그룹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미디어 그룹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핵심인 SBS 같은 경우는 이제 TV 광고가 계속 빠지고 있는 회사였고 또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부담되고 또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드라마 IP를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를 좋은 가격에 못 사오기 때문에 방영권을 싸게 싼 값에 가져오고 대신에 이제 IP를 이제 제작사한테 넘기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판권 수익도 좀 기대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SBS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이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는 이제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이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가 향후 넷플릭스와 이제 SBS의 드라마를 동시 공급하는 방식이 되면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이제 파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SBS는 상당히 괜찮은 드라마를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또 SBS 본사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드라마를 소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투자 관점에서 SBS를 선호하는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는 역시 그래도 광고가 좀 단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 광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2년마다 지금 돌아오는 그 짝수의 스포츠 중계권 이슈가 이제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될 경우 SBS보다는 다른 주식이 좀 더 좋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회사는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IP 투자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약 한 1,0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도 얼추 1,000억 수준밖에 안 되어서 SBS 콘텐츠 허브는 그 시가총액만 그 현금을 보유 현금만으로도 시가총액이 지금 설명이 되는 관계로 주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되게 제한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향후 그 SBS의 그 드라마 스튜디오가 될 예정인 더 스토리웍스라는 회사, 지금 현재 그 자기 자본 67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요. SBS 콘텐츠 허브가 약 한 1,50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고 또 현금 1,000억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둘이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고 만약에 보게 되면 합병 회사는 드라마 IP 투자 그리고 드라마 제작, 유통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금력 그리고 상장사의 지위까지 모두 갖추게 되는 이상적인 회사로 재탄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TV 광고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중계권 이슈하고도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현 시점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허브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좀 조심스럽게 보자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 관련 이연수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연수가 아주 강하게 표출이 되어야만 이제 이 회사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들이 주가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시위 문제도 뭐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그리고 7월에는 이제 홍콩 그리고 일본 관련 기저 효과가 생겨납니다만 이 회사는 최소 그 2018년 정도의 본사가 그 이익 체력을 회복을 하여야만 이 회사들의 그 멀티플이 매수가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그 한일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등을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연수요의 표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여행업에 있어서 4월 총선이나 아니면 이제 7, 8월에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닥 긍정적인 이벤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업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권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업황이고 주가도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뭐 굳이 선제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각종 매크로 지표나 상황 변화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희 그 발간 자료 내용 좀 말씀드렸고요. 7가지 추천 종목 그리고 소 섹터별 의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